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해 정상회담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새 첫 순방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순방은 취임 후 네 번째인데요. 특히 이번 순방에는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 키워드로 투자 유치를 강조했는데요. 새해부터 적극적인 경제 행보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9월 영국을 거쳐 미국 캐나다를 방문한 순방 일정에서 윤 대통령은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을 갖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순방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판을 쳤고 이를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철저히 가려졌고 민주당의 생트집 잡기와 흠집 내기로 귀국 후에도 한참 동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었는데요. 심지어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 뒤 아세안 및 G20 정상회담 참석차 떠난 동남아 순방 전 윤석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인데 그 이유로 들은 게 바로 국익이란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많은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인데 MBC의 왜곡 편파 방송이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MBC가 벌인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시정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MBC는 유엔 총회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이 한 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XXX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두고 MBC는 XX를 바이든이라고 처음 보도했었죠. 누가 봐도 의도적 자막이었는데 며칠 뒤 밝혀진 내용이지만 MBC가 사용하고 있는 자막 자동 생성 프로그램조차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의도적으로 달았고 시청자로 하여금 오염된 선입견을 갖게 했었죠. 제 같은 MBC 행태는 국가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통령을 침몰시키려 하는 음모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MBC 보도는 물론 엠바고 해제도 되기 전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영상을 언급해 MBC와 민주당의 정원유착 의혹도 함께 제기됐었는데요. 어쨌든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와 언론단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그간의 MBC의 행태를 보면 또 해당 사안이 동맹국과의 이간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어떤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대통령실의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 어떤 불상사가 있었습니까? MBC 기자가 이 같은 대통령실의 조치에 항의하며 슬리퍼를 신고 삿대질하는 테러에 가까운 짓거리를 했고 결국 이 논란은 도어 스태핑 중단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녁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6박 8일 해외 순방 일정에 MBC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자,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부터 보시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상황 변화는 없지만 윗선에서 통 크게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냐는 언론사 기자의 질의에 맞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취재기자 1명, 영상기자 1명이 14일 아침 1호기를 타고 순방 취재에 나서게 됐는데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지만 명분이 약해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일 기자들과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탑승 불허 조치를 두고
대통령이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MBC의 전용기 탑승이 국익에 해롭다는 것이냐는 좌파 언론의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국익을 위해 탑승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8일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MBC가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치를 해제하면서 내건 명분이 국익을 고려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임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지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도 지난 방송에서 몇 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등 5대 공영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매주 그 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결과를 보면 MBC와 김어준이 얼마 전 하차한 TBS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1, 2위를 차지하곤 했었는데, 제1월 첫째 주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TBS에서 김어준이 빠지니까 좀 방송이 클린해졌습니다. 편파 왜곡 보도가 제로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MBC의 편파 왜곡 보도는 여전했고 거의 독보적 왜곡 편파 방송의 선두주자였습니다. TV와 라디오를 포함해 MBC가 23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 17건, YTN 7건 순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공언연은 이 가운데 편파 왜곡 정도가 심한 8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이처럼 MBC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또다시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에 가려져 이게 또 여야 간 정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뜯어 고쳤어야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으시고 저와 같은 아쉬움이 드는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MBC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에서 MBC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에 탄력을 받으면 못하라는 법도 없지요.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MBC는 이미 공영방송은 물론 언론사 자체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만경영, 무책임한 경영이 만연해 왔음은 물론 MBC 사장, 부사장, 본부장, 부장 등 이런 간부들의 면면을 보면 민노총 출신들이 거의 대다수이고요. 기자, PD, 작가들까지도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 법률상으로는 준공영방송이라는 기괴한 구조를 악용해 MBC는 국감 때마다 주식회사임을 내세워 국감을 거부해왔고요. 반면 정부 지원을 요청할 때는 공영방송임을 내세우는 등 이중적 행태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MBC의 민영화가 답이겠지요. 부디 이런 MBC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올해는 꼭 나와줬으면 좋겠고, 내년 총선 승리로 이런 개혁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